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정가의 이슈를 끌어내서 균형감을 가지고 얘기해보는 이슈타파. 울산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김잠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새해 첫 시간인데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시청자들로부터 격려도 많이 받았고요. 좀 뜨겁게 얘기하다가 당사자들로부터 욕도 좀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수의 뿔처럼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김잠출 기자, 새해 인사 짧게 하시고 시작하죠. 네, 올해는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팩트 중심의 좀 더 풍성한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바른 날 하고 가죠. 자, 오늘 얘기 들어가겠는데요. 2023년 이미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지지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은 하여튼 어떻게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하는가 하면은 교육감 보궐 후보들도 출발선 앞으로 서서히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두겸의 울산시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가 하면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청신과 함께 자신감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김 기자. 여기까지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했는데 틀린 말 있습니까? 맞습니다.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요. 이슈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겠는데 먼저 김기현 당대표 가능성. 우리가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귀에는 점점 기대감이 높아진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전망들이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공감합니다. 기대도 좋다는 평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예. 권성동, 그러니까 윤핵관의 핵심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김장연대는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9일 월요일에 김기현 캠프를 개소시 한다니까. 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뉴스도 보면은 김기현이라는 키워드로 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표권은 또 책임 당원인 게 있으니까 지금 선거하면은 자신이 1등한다 이럴 정도로 또 자신감도 넘쳐나고 있어요.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자기가 지휘했기 때문에 모두 이겼다 이런 경험을 또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대선 주자는 이 당대표 지금 나오면 안 된다는 이 주장이 좀 공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내외로부터도요. 그리고 또 국회 여당의 보좌진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의 김기현을 선택하고 있더라.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김기현 대세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연대 조직력, 합리적인 당 운영 그리고 또 무게감 있고 중립적이다. 확실한 그 활동과 정직이 장점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장제원을 싫어하는 당원들, 또 윤 대통령은 좋아도 윤핵관은 꼴보기 싫다. 이런 당원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쉽지 않은 가정입니다만은 현재 1위인 나경원이 끝까지 나온다고 해서 나온다면 이제 장담할 수가 없겠는데, 권성동에 의해서 나경원도 불출마하면 딱 좋겠는데요. 그렇겠죠. 울산의 기대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나경원 출마가 변수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출마 예부가 말이죠. 윤심을 또 무시할 수 없는 현실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의 룰이 100% 당원 투표로 바뀐 만큼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우세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합종 연행 등에 따라서는 반작용이 더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MZ세대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 당원들 MZ세대들은 누구 몰려다니거나 지시에 따라서 투표하지 않는단 말이죠. 대세보다는 또 거스를 수도 있으니까 섣부른 예측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김기현 우세를 점칠 수는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향한 당원 지지가 일단은 지난 연말부터도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무서운 속도로 결집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이 됩니다. 지난 연말 또 윤 대통령과 부부 만찬을 가졌죠. 그러니까 윤심 당권주자 이미지가 더 굳어지는 거죠. 당심을 이끌고 가는 것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할수록 김기현 지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목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의원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은
특별한 단점, 예, 약점 예, 예. 아니면 특별히 비호감을 보이는 것이 없다. 또 실수라든가 정치인들이 자주 실언도 많이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실수가 거의 안 보였다 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죠. 네. 예, 실수 안 하죠. 예. 울산 출신 최초 당대표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울산에서 높다 보니까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울산 정치인들의 입각이라든지 또 어떤 형태로든 울산 호재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대표의 역할, 네. 또 무게감이 있으니까 서울의 안테나 그리고 파이프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언론도 네.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김현 자신도 당대표가 되면 울산 발전에 퀀텀 점프를 만드는 디딤돌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자주 밝혔어요. 네. 예전 전에 2,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배도 다니고 생태 하천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확정한 것도 자신이 중앙정치에서 그만큼 영향력, 권한을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예. 결과다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당대표가 되면은 수조 원 규모의 지역 사업도 할 자신이 있다. 네. 이런 말과 함께 뭐 개각할 때 입각할 가능성도 있죠. 울산 출신 인사를. 예. 이제 방금 김 기자가 퀀텀 점프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퀀텀 점프라는 얘기 자주 했어요. 울산에서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이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휙휙 뛰어오르듯이 맞습니다. 도약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울산은 뭐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죠. 균형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네. 팔이 자꾸 안으로 굽어서 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하여간 이분이 사법, 입법, 행정 모두 경험한 특별한 경륜이 있고 20년 정치 내공의 엘리트 이미지도 강하고 장점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시장에 한 번 뭐 낭만적이 있지만은 일단은 뭐 사법, 행정, 입법 다 거쳤기 때문에 네. 또 광역시장까지 거쳤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정치인이다. 네네. 그리고 쭉 국회에서 보면은 정책 파트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태도 이런 걸 보면 예절 이런 거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겸손하고요. 일단 성실한 자세 네. 그리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정치가라는 평가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 가슴으로 하는 정치, 따뜻한 정치 이런 주문은 물론 있습니다. 네네.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은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최근 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자 후원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분이 평가하기를 당대표는 총선에 원만한 관리자여야 한다. 이렇게 김 후보와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김기현이 가장 책임자다. 예. 인품이 반듯하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탁월해서 언변이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뛰어난 관리자형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예. 심평 변호사는 이런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총선에서 이길 것이고 예. 윤 대통령과 당을 원만하게 관리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의 윤 대통령과의 연합이 최상의 조합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김기현 의원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언을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투사형으로 많이 변신을 하고 있죠. 예. 여야나 호불호를 떠나서 울산 정치인의 이제 여당 대표라서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새해 초부터 내년 4월 10일 총선이 미리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중대 선거구제 얘기인데 이게 도입되면은 여성이나 정치 시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현역들이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능성 낮아 보인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선거구제 네. 개정 필요가 있다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새 화두가 뭐 돼버렸는데 여야도 아마 셈법을 할 겁니다. 네. 지금 구도로 뭐 그대로 가면은 야당은 훨씬 좋죠. 예. 그리고 여당도 뭐 PK, TK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예.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글쎄요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은 울산의 정치권도 충분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야당 후보들이
좀 난립할 수 있겠죠. 예. 2등, 3등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복수의 여당 후보들이 또 겹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수성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예. 것이고요. 예. 낙선거사, 이른바 낙선거사라고 하는 분들 예. 움직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김종인 박사 같은 분들은 네. 이게 절대 안 된다. 예. 그 이유분리 따지고 의원들이 절대 안 할 맞습니다. 것이다 하는가 하면은 네.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이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밀어붙인다.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이 전망을 섣불리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여당은 또 영남권 물갈이설이 현실이 될지 초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현역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당연히 환영할 겁니다. 예. 울산만 해도 예. 그렇죠. 헌욱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 정치 신인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다. 네, 불만을 네. 토로했는데 예. 연말에 취재를 해보니까 남구갑에 도전장을 던지겠다. 확고하게 결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 북구에 또 전 국회의원이죠. 윤정호 전 의원이 지난 연말에 복권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나 또 울산의 여성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죠. 문제는 네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선거법 개정이 선거일 1년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 4월 10일이라 기준을 잡으면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시한이. 예.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죠. 비례대표 의원 정수 정해야 되죠.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할 거냐 해야 되죠. 이런 여러 사안들이 맞물려 있고 또 여야 합의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김용인 박사의 예측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또 소선거구제가 성자 독식 또는 뭐 많은 사표 이런 때문에 허점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계속 지적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모두가 악이냐, 예. 중대 선거구제는 언제나 선이냐 이런 흑백 논리가 현실적으로 맞나 아니다고 하는 여러 학설이 있으니까 예. 이것도 문제고요. 호남 삭설이하는 민주당, 영남 삭설이하는 지금 국민의힘 쉽게 안방을 넣으려고 할까요? 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예. 또 복수 공천을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민주당 같은 경우 당연히 호남에 복수 공천하거나 위장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켜서 민주당을 끌어들이겠죠.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TK나 PK에서 무소속 군소정당 후보까지도 당선 후에 다 끌어들이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소선거구제만 나쁘다. 그 대안은 중대 선거구제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3개월밖에 시한이 안 남아서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게 워낙 오래 전부터 화두가 돼 왔던 일이어서 디테일한 그 사안들이 이미 그림이 많이 나와 있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다는 견해 이제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이제 정치 구단이 한 얘기란 말이죠. 네네. 선거제 개편은 어렵다고 보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입장들이 좀 많죠.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울산시가 지금 신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의 재정을 정부가 메꿔주는 게 교부세인데 그중에서 정부가 어디다 쓰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보통 교부세인데 보통 교부세를 역대 최대로 1조 원가량 확보했다는 게 아닙니까? 울산시가 그래서 신날만 하죠. 연말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김두겸호의 울산시 이제 원래 신년도도 자신감, 예. 추진력, 그리고 이 동력을 아마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배가 엔진만으로 가지 않고 이 물의 부력이 또 도와주거든요. 예, 그럼요. 비행기도 테이크오프 할 때 이륙할 때 양력이라는 바람이 같이 예. 도와줘야 예. 쉽게 뜨지 않습니까? 돈 있어야 사업을 하죠. 네, 울산시가 그런 부력이나 양력 정도는 충분히 우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역대 네. 최대 3조 3천여억 원 국가 예산을 이제 확보한 데다가 보통교부세 약 1조 원 합치면 한 4조 원을 4조 돌파했지 원. 않습니까? 예, 엄청납니다. 네, 이 또 보통교부세는 울산시가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활용폭이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이 1조 원 가량의 보통교부세를 한 비교를 해보면요. 네. 240만 인구의 대구는 1조 3,200억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350만 인구의 부산도 1조 3,300억을 확보했어요. 예. 근데 광주는 1조 3천,
그런데 114만 정도의 울산은 1종 가까이 확보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대단한 실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게 확 눈에 들어오는군요. 네. 시의 빚도 올해 1,000억 원간에 갚겠다. 그리고 일자리 확보에 4월을 걸겠다는 울산시 이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는 아주 좋은 호재입니다. 예,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전년도 대비 63.3% 증가해서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 중에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라고 하니까 김두겸 시장에게 날개 하나 더 달아준 셈이고 또 박수 받을 만하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울산시도 전년 대비 한 1,000억 원 이상 정액을 해서 예. 요청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7,500억 정도 가량의 예상을 했는데 뭐 2,000억 이상 늘어나 버리니까 예. 울산 정치권들의 그 협력 도움도 있었고요. 또 김두겸 시장의 노력과 발품을 판 여러 가지 그 피와 땀의 결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마당에 뭐 김 시장 기죽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 시장의 한 인사를 보면은 자신감과 소신이 분명해 보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그 얘기. 신임 원장을 임명했죠. 네네네. 정천석 정 동구청장 이분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송철호 시장과 호흡을 맞췄던 분이란 말입니다. 예. 뭐 야당 소속인데 과감하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김두겸 시장이 애초 그 노동특보도 임기가 끝난데도 송철호 시장 인사를 그대로 재임명을 했고요. 예, 서울본부장도 민주당 남구청장 출마자 김석겸. 예, 바로 네. 임명을 했고 협치 그리고 여소야대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먼저 러브콜이랄까요 사인을 보내는 거죠. 네네. 인사작이 또 원칙이 예.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무원 직렬 파괴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김두겸 시장은 능력 우선주의, 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 중용하겠다. 그리고 시의 출자기관이나 공공기관장 인사도 우리 편만 서는 것이 아니다. 승자 예. 독식 안 하겠다. 네네네. 폭넓게 내 품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협치라든가 시정 성과를 위한 하나의 포석, 착점으로 봐집니다. 예. 뭐 신의 한 수다까지는 뭐 무리겠지만은 어떤 성과를 보일지 정천석 원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예. 김 시장의 인사 스타일과 함께 뚝심, 추진력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밀고 나간다는 것 이것은 장점이다. 예.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협치 정신은 우리 대통령이 좀 김두겸 시장한테 한 수 배웠으면 좋겠는데 네. 정천석 전 동구청장 참 뜻밖인데 잘해야 될 텐데 근데 말이죠. 여기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는데 네. 민주당에서 정천석 그 임명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탈당 요구를 탈당 했죠. 요구하고 오히려 환영의 코멘트를 하고 저도 예, 그런데 감사하다 이런 멘트를 역으로 치면 어떨까요? 노동특보나 서울본부장이나 예. 그런 것은 아마 또 침묵을 했다가 이번에 한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뭐예요? 여성가족개발원과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니까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당 방침과도 다르고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원장 임명에 우리 민주당 사람을 선 것은 그 사람 보고 잘못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좀 협치 정치는 좀 봐줬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교육감 선거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자도 나오고 다양한 후보군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나요? 사람이 많던데. 진보 진영도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권정호 전 정교조 위원장은 명확하게 제가 확인하니까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요. 예. 시민사회 제야 단체들 다 연석 회의도 하고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단일화가 되겠죠.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출판기념회 여는 분도 있고 예비 후보 등록한 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예. 진보 진영은 보니까 되게 천창수 교사하고 조영식 전 그 교육감 비서실장 이 두 분을 아마 압축이 돼서 한 사람이 추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보수는 지금 좀 난립 양상이죠. 김종 교수 그다음에 오홍일 전 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미 출판기념회를 했고요. 예. 이성걸 전 교총회장은 예비 등록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거론되는 분들 보면 대개 중등 출신들, 대학 교수 출신들이 교수. 많은데 줄을 이루는데 네. 이승걸 이 후보를 보면 초등 출신입니다. 현재 네, 유일하다고 네. 봐야 되나요? 지역 이런 지연 또 학맥이죠. 초중고 진주교대 출신이라는 점이 장점을 아마 작용을 할 것이고요. 예. 이분이 이번에는 초등 출신 교육감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런 또 열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그룹들이 또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은 예. 이승걸 후보가 초등교장 출신으로 최초의 교육감 당선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현재로 봐서는 다크호스이면은 분명하고 네. 그리고 끝까지 레이스를 주도해 가지 않을까. 어허. 페이스메이커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괜히 울산 말로 하고잡이 소리 듣지 말고 아니다 싶은 분은 뭐 스스로 알아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하고잡이. 네. 예. 선거 때마다 그러게요. 얼굴 내면 그 무슨 이득이 있는가를 아마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예. 글쎄요. 아마 그 속마음은 몰라서 그런데 네. 본인의 그 하고자 하는 열망이겠죠. 열망. 예. 여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제 참고 그 얘기는 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새해부터 첫 방송인데 김잠출 기자의 특기인 사자성어로 마무리할까요? 네, 요즘 회자되고 있는 교토 3군 예, 교토 토끼들이니까 추천을 할 만하죠. 영리한 토끼는 세계의 굴을 파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토끼를 키워보면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은 다중 리스크 시대입니다. 예. 금융 어렵죠. 환율 부동산 다 어렵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이중 삼중의 굴을 반화해야 합니다. 교토 3굴의 지혜라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올해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 더욱 필요한 말입니다. 예. 교토 3굴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말인데 민주당의 고문 한 분이 인용해서 우리도 알았던 말이지요. 네. 새겨 듣겠습니다. 자, 김잠출 기자와 함께한 이슈 타파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거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잠출 기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